안녕하세요. 생물 강사입니다. 따뜻한 생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버전이 1.0에서 6.0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게 진입하기 전에 생물에 대해 어떤 생각들인지 어떤 상황인지 좀 민심을 살펴보니까 그때 생포자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생포자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때는 생물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뭐 지금 변리사 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분위기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 EBS 변춘수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가지고 변리사 생물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문제도 그렇고 어쨌거나 생물은 제가 이제 1.0에서 6.0까지 오면서 살펴보니까 그냥 기본서 내용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지엽적인 그런 거는 없었다.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문제들도 기본 기출에서 나온 것들 한 5개 정도 약간 개념이 그대로 반복된 느낌이고 나머지 5개 이런 것도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들이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생물은 그냥 기본 해독을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해독을 잘하는 게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비결 같은 거, 그 뭐 물리 아니 민법이나 덕거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보통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생물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생물이 좋은 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도가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책의 특성은 혼자서 읽어가면서 정리하기 좋은 그런 서술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변리사 2차 시험도 이제 서술식이듯이 책도 서술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목차를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거. 그리고 혼자 읽어가기 좋도록 목차 위주로 서술했으니까 이제 큰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쫙 적는 게. 그리고 그림이 많은데 그림을 보면은 또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을 빨리 보고 싶을 때는 그림 위주로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쭉 읽다 보면은 뭔가 지루한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차피 여러 번 볼 테니까 한 번은 제목만 쭉 보다가 어떤 때는 그림 위주로만 한번 쭉 보다가 어떤 때는 자기 필기 노트 해놓은 그런 거만 한번 쭉 훑어보다가 그런 식으로 해독을 열리다 보면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생물이 쉬울 거예요. 보통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생물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낯선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냥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개념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미트나 피트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공대생들, 막 전혀 자연과학 그 뭐 생물 베이스 없던 그런 학생들도 나중에는 점수 고득점 받고 이러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뭐 하여튼 생물은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압축적이지 않고 요약적이지 않게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자기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체크할 때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 기준으로 이런 게 출제되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체크하고 나중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만 좀 더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몰아서 볼 때는 이거 위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체크해주는 그런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물은 우리가 배우는 생물은 거의 생물학과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생물 전공 과목들 있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과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보통 대학교 가면은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단지 이제 그 분류학에서 뭐 세균의 기본적인 특성, 식물, 동물 이런 뭐 더 자세한 요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뺐어요. 보통 생물에서 잘 안 다루는 주제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식물학 파트도 좀 뺐어요. 식물학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한 학기용인데 식물학은 옛날에 몇 문제 출제되다가 2000년도, 2001년도 이런 때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식물학 파트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서 식물학 파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생식 파트도 옛날에 생물학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인데 그것도 빠졌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 빠진 내용들이 변시에서도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최근에 22년, 24년, 25년도에 식물 파트 문제가 나왔죠. 그 분류예요, 분류.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분류에서 다루는 식물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개통사 하나 나오고 그게 또 설례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출제된 문제보다 보니까 식물 문제 있네. 그래서 그 개통수 문제에서 뽑아내는 게 속시식물 개념이거든. 그래서 속시식물 개념을 24년도에 출제하고요. 그리고 속시식물에서 중요한 특징이 중복수정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복수정은 식물은 그 수정을 할 때 정자를 2개 만들어 가지고 한 개는 난자하고 결합시키고 또 한 개는 극핵 2개하고 결합시켜서 그 삼엔 상태의 배젖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출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식물 파트는 깊게 들어가면은 양이 많아져요.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 많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분류 정도에서 동물하고 식물은 나중에 분류 정도에서 중요한 개념들 정리하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화학 파트고요. 특히 이제 항상 나오는 거죠. 특히 강합성 부분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물 구성물질 요거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포생물학 이런 거 올해도 나왔죠. 올해 줄기세포가 나왔는데 이거 5.0에서는 그 생명공학 파트에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세포학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했어요. 뭐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어쨌거나 그 기출문제 그 내용도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전학 이거는 이제 올해 안 나왔던데 뭐 나오면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유전학이니까 그리고 분자생물학은 DNA하고 관련된 거예요.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뭐 돌연변 이런 거에 대한 거고 그리고 분자생물학에서 다루는 실험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좀 가끔씩 나오거든요. PCR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리학이죠. 여기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거고 요새 유튜브라든지 그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생리학에서 주로 많이 다뤄요. 그리고 면역학. 이게 거의 안 나오다가 그 코로나 2019년 그때 갑자기 딱 나온 거죠. 그리고 한 3번 정도 나오다가 올해 또 안 나왔거든요. 약간 트렌드를 좀 탔어요. 그리고 생식 발생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발생 문제가 최근에 한 문제 나왔었죠. 거의 안 나오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뺐단 말이에요. 빼가지고 안 나오는 내용인데 뭐 한 문제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적이 있고 생태학 올해 나왔죠. 이게 최근에 좀 계속 좀 나오는 추세예요. 그 생물 공개 부분도 잘 안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 부분은 집단 유전학이 올해 나왔잖아요. 그 하리-바이른베크 법칙이라고 있는데 딴 시험도 많이 출제하는 문제거든요. 이는 트레이닝 되면 금방 익숙한 문제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걸 종 분화라고 하는데 이거 공부하고 분류. 이제 분류에서는요 식물하고 동물의 기본적인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출문제 빈도 보니까 보통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나누면은 앞부분에서 거의 한 7개까지 나오죠. 뒷부분 한 3개 정도 이렇게. 여기 한 3-4개 정도 나오고 여기 한 6, 7개 나온단 말이죠. 특히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요런 부분 세포학 이런 부분 분자생물학이 최근에 어느 시험이든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좀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처음부터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을 때는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좀 더 살펴봐도 되겠다 싶어요. 생물은 기본적으로 소설처럼 읽어가는 거예요. 그 읽어가면서 막 중간에 막 이거 나왔네 이래가 또 막 지엽적인 거에 몰두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뭐 20%만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건 뭐든지 중요해요. 모든 거든지 그 단어가 뭘 의미하고 이런 거 개념을 정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DNA 구조를 공부할 텐데 DNA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은 나중에 이제 분자생활에서 DNA 복제라든지 유전자 발현, 돌연변이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활용 이거 좀 중요하죠. 혼자 공부할 때는 뭔가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이런 게 좀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받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오히려 그게 더 기억에 남고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활용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혼자 가지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뭐 초창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계획적으로 스파르타 식으로 꾸준히 하는 거 괜찮겠다 싶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 항상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일단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출 문제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계속 적어도 5개 이상은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이라도 꼭 챙겨보고 해설 쭉 보면서 제대로 이해했다 이러면은 그 5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별에서 공부할 때 그때는 별에서 인기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서울대 도서관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사시하는 법전 아니면 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거의 한 30% 정도가 서울대생이었고 그 합격생. 근데 그때는 한 10,000명 정도 지원이 되면 한 70명 정도밖에 못 붙었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고 부모님에게 어존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녔다는 이야기죠. 강의를 안 듣고 시중에 있는 책 위주로 이렇게 사와가지고 읽다 보니까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딴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민법 처음에 딱 받았을 때 하루 한 10시간 공부하면은 거의 한 100페이지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4시간이면 100페이지 정도 충분히 읽고 남더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만화방 가고 막 오락실 가고 이런 느낌으로 공부했는데 어쨌거나 뭐 공부 방법은 다 뭐 강의 여전 하든 혼자 하든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무조건 중요한 건 뭐다? 자기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반복을 계속 이해 위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간중간 지나가다가 막 멈춰가지고 이걸 막 이거 외워야 되나 어떻게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쭉 흘러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돼요.